알렉산더의 동서 융합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의 융합 정책 하면 역시 이제 결혼 정책이죠. 본인도 포로로 사로잡은 그 박트리아의 왕의 딸과 결혼하고 또 부하 병사들도 현지 여성과 결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합동 결혼식을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방의 전제 군주정을 수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페르시아의 옷을 입고 또 페르시아의 왕에 대한 인사법, 즉 있잖아요. 엎드려 절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명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그런 제국 통치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 그 자기 부하들인 그리스인들은 상당히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또 피정복민의 종교와 관습을 이제 존중해 주죠. 그리고 정복한 도시에 그리스인을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합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그 정복지의 관습과 제도를 또 인정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원정 전쟁 중에 심신의 과로, 또 사명의 중압감, 여러 차례 뭐 부상 후유증, 또 말라리아까지 걸려서 BC 323년에 알렉산더가 바빌론에서 33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이제 유산이라고 하면 동서 문화의 교류와 융합입니다. 그 헬레니즘 세계를 형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잠깐 그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이제 죽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꼭 이 연도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330년에 몰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 BC 한 4세기쯤에 어떠한 나라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사망 연도는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세계사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 문화는 동방을 향해서 광대한 범위로 이제 확대되잖아요. 그 영향이 인더스강 유역까지 파급됩니다. 그 알렉산더가 인더스 강까지 이제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의 간다라 불교가 융합을 하게 되면서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의 업적이랄 수도 있죠. 간다라 미술이란 무불상 시대에 불상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는 그리스 로마풍의 어떤 영향이 이 불교 미술에 들어오게 되면서 400년간 무불상 시대에서 이제 최초로 불상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제 저쪽은 제우스의 부인 헤라의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간다라 불상인데요. 두 어떤 그 상들의 옷 매무새라든지 그 주름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생긴 형상입니다. 이렇게 간다라 지방에서 이제 그런 불상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에 이제 전파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석굴암, 이게 이런 영향으로 이제 오게 된 거고요.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에 윙강석불 같은 게 이제 거대한 그 불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간다라 불상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들이 수많은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 학자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문화를 연구하고 또 특히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든지 아르키메데스의 수학이라든지 물리학 등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에는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전했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술에서도 이제 굉장히 발전이 옵니다. 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정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밀로의 비너스상. 비너스상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오콘상이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이 라오콘 군상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꼭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라오콘 군상.
그 뱀에게 감긴 이 라오콘과 두 아들의 고통이 이제 생생하게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까? 몸짓, 근육, 어떤 표정들 이런 게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그리스의 영향을 이제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게 트로이 전쟁에서 라오콘이 그 원래 이제 신관이었는데요. 그 트로이 그리스의 그 계책을 알아챕니다. 알아채가지고 그 트로이 목마가 이제 계략이라는 걸 알고 트로이 군인에게 이제 트로이인들에게 알려주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이었던 그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뱀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뱀에게 감겨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헬레니즘의 문화의 대표적인 조각상이다. 그래서 라오콘 군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세계로 이제 크게 영토가 나누어집니다. 굉장히 이제 분란이 일어나죠. 서로 땅을 가져가려고 얼마나 권력 다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뭐 안티고누스, 뭐 셀레우코스,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는 아까 이제 영화에서 얘기했던 그분이 프톨레마이오스인데요. 이제 알렉산더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마케도니아 지역은 안티고누스로 나누어지고요. 이집트와 리비아 지역은 포톨레마이오스 이제 왕조가 이제 하게 되고, 시리아와 페르시아 지역은 셀레우코스 왕조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전하고 이유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폴리스를 곳곳에 만들었지만은 이제는 어떤 종래의 폴리스, 그 그리스의 폴리스로서는 더 이상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로 발전을 하면서 이런 거를 코스모폴리스라고 하거든요. 헬레니즘 문화의 일대 중심지가 됩니다. 알렉산더의 이제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예, 그 김상근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박사학위가 한 수십 개 있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리스에서는 뛰어난 이제 철학자였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를 공부를 가르칠 때 그런 의식으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열등 민족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알렉산더는 약간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보편적인 인간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21세기의 생각을 그 시절에 그 2300년 전에 정말 했다라는 거죠. 가장 세계주의에 그 적합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점령한 그런 지역에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그리스와 같은 세계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헬레니즘 시대는 언제일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특히 헬레니즘 시대가 좀 속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뭐 있을 때부터 헬레니즘이다라고 보통은 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BC 323년부터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즉 아까 그 나왔던 친구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그 이집트의 이제 왕조를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왕조가 클레오파트라예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을 300년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승리를 해서 그 이집트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때가 기원전 이제 30년입니다. 자,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악티움 해전인데 BC 31년에 이집트를 이제 멸망시키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왕조는 이제 끝이 나고 이집트의 왕조는 끝이 나고 로마의 속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부연 설명할게요. 우리 딸이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다시 설명에 들어갑니다. 헬레니즘 문화란 그리스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알렉산더 친구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리스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세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후손인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후손이에요. 따라서 그녀가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가 끝난다는 것, 즉 헬레니즘 문화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의 일대기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말 멋진 그런 영웅이었고요. 불멸의 영웅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